사진 잘 보고 오셨나요? 제가 어쩌다 보니 쌍밍아웃까지 하게 됐는데 이번 영상은 지금이 딱 수능도 끝났겠다. 쌍꺼풀 수술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쌍꺼풀 수술을 해봤던 사람으로서 제가 고민했던 것들을 지금 겪고 계신 분들한테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저는 첫 수술을 2014년도 4월에 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술은 이번 연도죠. 2017년도 9월 말쯤에 했는데요. 지금 눈이 딱 2달째 되는 눈입니다. 전에 제 영상을 보시던 분은 좀 아시겠지만 대체 뭔 차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영상을 보여드리자면 영상으로는 차이가 정말 많이 나요. 영상에서는 조금 더 차이가 많을 거예요. 제가 쌍꺼풀 수술을 하게 된 계기는 20살 이후까지도 저는 쌍꺼풀 수술을 그냥 막연히 하고 싶은 생각은 있었지만 꼭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콤플렉스가 아니라면 굳이 쌍꺼풀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도 했었고요. 근데 왜 하게 됐었냐면 제가 21살이 지나고 이제 22살이 됐을 때쯤에 제가 살면서 가장 몸무게가 많이 나갔던 시기였었어요. 62kg. 그때 제 약간 외모 자존감이 그리고 외모 자신감이 정말 바닥인 상태였었어요. 사실 살이 쪄도 외모에 자신감이 있을 수도 있었을 텐데 제가 외모 자신감이 없었던 이유는 주변 환경? 저한테 자꾸 살쪘다고 하는 그런 주변 환경 때문에 제가 더더욱 자존감이 하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살을 뺨과 동시에 쌍꺼풀 수술을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했고 그래서 살을 빼면서 저는 쌍꺼풀 수술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제 수술은 왜 하게 됐었냐면 사실 첫 번째 수술하고 제 쌍꺼풀에 완전히 만족하는 편은 아니었어요. 왜냐면 너무 두꺼워서 뭐 붓기가 없을 때는 되게 괜찮았지만 붓기가 있을 때는 뭐 아침마다 뚱뚱 부어서 너무 쌍꺼풀 수술한 티가 너무 많이 났었고 1년 반이 지났는데도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았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봤을 때는 꽤나 뭐 괜찮을 때도 많았는데 영상에서 봤을 때는 너무 티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 댓글로도 뭐 언니 쌍꺼풀 수술했어요? 뭐 아니면 뭐 쌍꺼풀 수술 하셨나요? 쌍꺼풀 한 거 티가 너무 많이 나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처음에는 그런 걸로 상처를 받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사실 처음에는 상처도 안 받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계속해서 그런 질문들을 받게 되고 지속적으로 받게 되니까 댓글을 볼 때마다 조금씩 상처가 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처음에는 댓글로 이렇게 남겨주시면 저는 댓글을 달았어요. 아, 네, 했습니다. 티가 많이 나나요? 이런 식으로 댓글을 달았었는데 그런 댓글들이 저를 스트레스 받게 했던 것도 있었고 더 중요했던 거는 제가 제 눈에 만족하지 못하는 거였어요. 왜냐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봤을 때 쌍꺼풀이 너무너무 두꺼운 거예요. 제가 얼굴이 원래 잘 붓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짠 거를 먹고 자거나 그냥 물만 많이 먹고 자도 얼굴이 붓는데 쌍꺼풀은 너무 많이 부어가지고 진짜 딱 누가 봐도 소세지는 그런 눈이 정말 심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거울을 볼 때도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아, 이러려고 내가 수술을 했던 건 아니었는데 이런 식으로 후회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라인을 조금 더 낮추고 자연스럽게 만드는 게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재수술을 결심하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제 재수술을 정말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형은 자기 만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저는 두 번째 수술로 제 컴플렉스를 극복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꽤나 만족스러운 눈을 가지게 돼서 저는 되게 기쁩니다, 지금. 안 기뻐 보이겠지만 굉장히 기뻐요. 수술했던 병원 두 군데에 대한 정보를 조금 드리자면 저는 첫 번째 수술했던 병원은 동네 병원이었어요. 구리시에 있는 동네 병원에 가서 했었는데 그곳은 약간 원장님이 한 분만 계시는 그런 병원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재수술을 했던 병원은 압구정에 있는 병원이었는데요. 그 병원은 좀 원장 선생님 여러분이 계시고 그분들 중에서 뭐 한 분한테 수술을 받는 그런 식의 병원이었어요. 두 병원의 차이점이 있었다면 일단 가격이었는데요. 첫 번째 수술을 했을 때는 저는 현금 100만 원을 내고 수술을 했었어요. 그 수술은 절개랑 눈매 교정 이 두 가지를 했었는데요. 제 생각에는 지역 차이도 있겠지만 재수술 병원이라서 그랬던 것 같아요. 첫 수술보다는 재수술이 훨씬 가격이 비싸더라고요. 어느 병원을 가든지. 그래서 비용이 비쌌던 것도 있었고 재수술 전문 병원이다 보니까 좀 더 전문적으로 잘한다고 해서 가격도 조금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도 저는 조금 할인받은 가격이었거든요, 그게. 그래서 저는 비교적 다른 상담받았던 데들보다는 조금 저렴하게 한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조금 여러분들한테 솔직하고 너무 과감하게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사진을 보기에 앞서 혹시 이렇게 심약자나 임산부, 노약자, 어린이 분들은 이 사진을 보실 때 조금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왜냐면 조금 끔찍할 수 있거든요. 첫 번째 수술했던 곳에서는 이쪽으로부터 사진을 올릴 건데 보시다시피 좀 라인이 높게 잡혔었어요. 그리고 붓기도 굉장히 심했고 멍은 비교적 좀 빨리 빠진 편이었는데 라인이 너무 높이 잡힌 것도 있고 붓기도 너무너무 심했어가지고 좀 천천히 빠졌어요, 붓기가. 그래서 한 달, 두 달 정도 됐을 때도 나가면은 너 이렇게 붓기가 안 빠졌니? 이런 소리를 들을 정도로 좀 한 달, 두 달 정도는 안경을 끼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병원에서는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 붓기가 첫 번째 수술에 비해서는 훨씬 더 없는 상태였고 그래도 멍은 조금 오래 갔던 것 같아요. 처음 수술했을 때 이렇게 수술이 끝나고 나서 저한테 거울을 보여주셨거든요. 근데 거울을 봤는데 붓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멍도 없고. 그래서 와, 역시 뭐 재수술을 하거나 이렇게 좀 잘하는 데서 하면은 좀 이렇게 붓기가 없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수술이 끝나고 집에 가는데 점점 얼굴이 붓긴 붓더라고요. 얼굴도 조금씩 붓고 멍도 생기고. 그래도 첫 번째 수술했던 것보다는 두 번째 수술했을 때가 훨씬 붓기도 적었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유는 제가 의사 선생님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좀 출혈의 정도나 수술 방식에 따라서 붓기가 좀 오래 가고 적게 가고 이런 게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롯데월드 간 영상을 혹시 보시면은 수술한 지 한 달도 안 됐을 때에도 사람들이 쌍꺼풀 수술한지 모를 정도로 되게 자연스러운 편이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수술할 때는 좀 밖에 다니기 좀 꺼려졌었는데 두 번째 수술할 때는 한 2주 후에도 이렇게 밖에 잘 다녔었습니다. 그리고 수술했을 때 마취 방법이 두 개가 좀 달랐거든요. 첫 번째 했을 때에는 부분 마취를 했었는데 눈 위에 마취 크림을 바른 다음에 부분 마취를 이제 이렇게 놨던 건데 그때는 마취 크림을 제가 무서워서 완전 많이 발랐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마취 크림을 지우고 이제 부분 마취를 들어가는데 원래는 부분 마취할 때 진짜 아프다고 했거든요. 근데 저는 마취 크림을 엄청 잔뜩 발라놔서 하나도 안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부분 마취를 했던 거니까 귀로 의사 선생님이 그 수술하는 게 다 들리거든요. 그리고 뭐 지방도 이렇게 태웠었는데 지방을 이제 눈에서 좀 뺐었는데 그때 이제 레이저 같은 걸로 이제 살을 태우는데 탄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좀 제가 수술하는 거를 귀로 듣고 좀 이렇게 느끼는 그런 좀 새로운 경험을 했었고 두 번째 수술했을 때는 수면 마취를 하고 부분 마취를 하는 거였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제 링겔을 맞고 잠이 들고 나서 수술이 거의 끝나갈 때쯤에 저를 깨우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저를 깨워서 눈을 한번 떠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눈을 떴다 감았다를 엄청 반복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라인을 다 확인하시고 수술 마무리를 한 다음에 이제 수술이 끝났었는데 딱 이제 깨운 다음에 이제 눈 깜빡깜빡하고 눈 감고 깜빡하고 이랬었는데 마지막에 이제 눈에 꼬매져 있는 실을 당기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당겼는데 아파! 진짜 엄청 아픈 거예요. 이쪽 눈이었던 것 같은데 이쪽 눈을 이렇게 쭉 당겼는데 실을 이렇게 쭉 당겼는데 너무 아파서 이렇게 손을 이렇게 수술대 위에서 이렇게 꾹 쥐었었거든요. 근데 아프다고 말도 못하고 이 아픔은 좀 이렇게 설명해드리자면 주사 한 2방, 3방을 한꺼번에 맞는 정도? 그 정도의 아픔이었어요. 그래도 겨드랑이 제모하는 것보다는 덜 아팠던 것 같아요. 소리는 안 냈거든요. 이렇게만 했거든요. 제 수술은 이랬었고 아무튼 저는 첫 번째 수술보다는 두 번째 수술에 굉장한 만족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원에 대한 정보는 제가 두 병원 다 직접적으로 말씀해드릴 수는 없고 정말 수술을 하실 분이나 수술을 좀 실패한 경험이 있어서 재수술을 고민 중이다. 그래서 병원을 정말 알아보고 있다 하시는 분들한테만 제가 이제 병원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제 인스타 DM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나는 그냥 수술할까? 이렇게 그냥 고민만 하시고 그냥 알아나 볼까 하시는 분들보다는 좀 더 정말 실질적으로 필요하신 분, 그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한테만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꼭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인스타 DM을 주세요. 그럼 알려드릴게요. 여기까지는 그냥 객관적이었던 저의 수술 방법 그리고 수술 후기였고요. 제가 2번이나 재수술을 하면서 느꼈던 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그냥 제 주관적인 얘기로 여러분들한테 좀 조언 아닌 그런 조언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얘기들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저는 첫 번째 말씀드리고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자신의 살성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의사 선생님들도 확실히 판단하기도 어렵고 나 자신도 내 살성이 어떤지 굉장히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수술 때 좀 망한 것도 있었던 것 같고 그걸 의사 선생님도 간과하셨었고 저도 간과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잘 붓는 스타일에 눈에 굉장히 살이 많은 스타일이었어요. 근데 그런 눈에 라인을 높게 잡고 꽉 잡아버리니까 정말 소시지 눈이 돼버렸던 거죠. 그리고 제가 첫 번째 수술을 했을 때는 흉터가 굉장히 많이 남은 편이었었는데 병원에 사후 관리도 없었긴 했지만 저도 잘 몰랐지만 켈로이드 살성은 아니지만 흉이 좀 잘 남는 그런 제가 살성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수술했을 땐 굉장히 상처가 많이 남았었고 두 번째 수술했을 때는 비교적 상처가 덜 남고 아직도 이제 회복하는 중이기는 하지만 저는 완벽하게 흉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왜냐면 제 살성이 좀 흉터가 잘 남는 성질이라서 첫 번째 수술이신 분들은 정말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좀 눈이 두껍고 뚱뚱하고 흉이 잘 지는 스타일이다 하시는 분들은 좀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어떤 눈 스타일을 가지고 싶으신지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단순하게 인라인이다, 아웃라인이다, 나는 겉쌍꺼풀이 있고 싶다, 속쌍꺼풀이 있고 싶다라고 하기보다는 조금 나는 좀 자연스러운 걸 추구한다. 혹은 그래도 이왕 수술하는 거 좀 예쁘고 컸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좀 약간 두리뭉실한 그런 스타일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게 되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이 스타일을 정해놔야 나와 맞는 병원을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어떤 병원은 좀 티가 나더라도 예쁘고 좀 과하게 하는 병원들이 있고 우리는 완전 자연주의다. 우리 병원은 완전 자연스러움을 추구한다. 티나는 거 다 안 해준다. 이런 병원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잘 알아보시고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과 그리고 병원이
맞는 스타일인지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병원을 선택할 때 병원 원장님 그리고 수술해주는 선생님들의 경력이 어떤지, 그리고 그 선생님들에게 수술을 받았던 환자들의 후기라든지 이런 걸 굉장히 많이 찾아볼 필요가 있으시고요. 이러한 정보를 얻을 때는 병원 홈페이지도 굉장히 좋지만 홈페이지보다는, 왜냐면 홈페이지는 광고를 굉장히 많이 하니까 그런 데보다는 여성분들이 많은 커뮤니티나 성형 커뮤니티 같은 곳에 가서 많이 정보를 얻어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커뮤니티도 굉장히 좋지만 제일 좋은 정보는 주변인들의 정보예요. 그래서 진짜 내 주위에 쌍꺼풀이 정말 잘 된 친구가 있다. 그럼 그 친구가 했던 병원. 사실 그게 제일 굿 초이스거든요. 왜냐면 내가 진짜 그 사람 실제 후기를 보고 갈 수 있는 거니까. 물론 그 친구만큼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아무튼 주변인들이 인정하는 그런 병원이 제일 좋은 것 같기는 해요. 저는 학교가 여대라서 학교 커뮤니티에 굉장히 많이 물어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름 잘 선택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해드리고 싶은 건 병원 상담을 받으러 갈 때 꼭 3군데 이상은 다녀보라고 얘기해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병원마다 다른 말을 하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뭔가 공통되는 그런 점들이 있거든요. 모두 막 3개의 병원이 너는 절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정말 그분은 절개를 해야 되는 분인 거고 자연스러운 것이 어울리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모든 병원에서 해준다면 그게 또 맞는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 모든 병원이 공통된 말도 하지만 다 다른 말도 하기도 해요. 너는 절개해야 될 것 같진 않은데? 그래 뭐 메모를 해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절개만 하셔도 됩니다. 아트임, 뒤트임 굳이 필요 없으세요.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는 병원도 있고 트임 꼭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병원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3병원 이상을 일단 다녀보고 그 병원들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말을 귀담아 듣고 그 다음에 좀 병원끼리 좀 다르게 말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은 조금 선택적으로 잘 알아들으시고 병원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2병원에서는 절개만 해도 된다 그랬고 한 병원에서는 앞트임까지 하라고 저한테 권유했었거든요. 꼭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저한테 말을 했었어요. 눈을 좀 똑같이 만들려면은 이렇게 앞에를 째야 할 필요가 있다고. 근데 다른 병원에 가서 물어봤더니 굳이 앞트임은 필요 없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눈 모양을 똑같이 만들고 싶은 것보다는 콤플렉스를 개선하기 위함이 제일 컸기 때문에 그래서 트임이 꼭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절개만 하라고 2병원이 얘기해줬기 때문에 그렇게 수술 방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수술했던 병원에서는 저 사후 관리에 대한 그런 거를 잘 안 해줬었거든요. 뭐 아이스팩을 준다든지 뭐 레이저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전혀 없었고 그래서 제가 좀 병원에 많이 안 알아보고 가서 첫 번째 수술은 굉장히 좀 아쉬움이 많이 남고 2번째 병원 같은 경우에는 아이스팩도 주고 실밥 뽑을 때 레이저도 해주고 그래서 좀 사후 관리가 첫 번째 병원보단 좀 더 갖춰진 편이었어요. 그래서 2번째 병원은 3군데 이상 제가 알아보고 갔던 곳이라서 더 좋은 그런 환경에서 수술을 받고 관리를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여러분들한테 병원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쌍꺼풀에 관련된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 외에도 쌍꺼풀에 대해 궁금하신 게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Q&A 영상을 다음 주에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단순히 언니 제 눈은 이런데 어떨 것 같아요? 어떤 수술이 맞을 것 같아요? 라고 이런 걸 저한테 여쭤봐 주시면 저는 의사 선생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눈을 보고 제가 뭐가 어울릴 것 같다 이렇게 어울릴 것 같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절대 못 드리거든요. 단순히 그런 게 아니라 수술을 해본 사람한테 궁금했던 점 그런 점들이 혹시 있으시다면 댓글로 많이 물어봐 주세요. 저는 그럼 다음 주에 Q&A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은 절대 성형을 권장하거나 그런 영상은 절대 아니고요.
혹시라도 그냥 고민하고 계신 분들한테만 도움이 되는 그런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봐요. 안녕!